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25일 신박사의 다음 주 전략 시간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는 저 이제 또 동행 가족분들과 함께 강연회를 하면서 좋은 시간들을 가졌었는데요. 제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 들어가시면 이렇게 또 강연회 후기 남겨드렸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요 주소 클릭해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온라인에서 뵙다가 또 오프라인으로 넘어와서 또 이렇게 또 많은 분들 뵈면서 참 뭔가 좀 벅찬 이제 그런 느낌들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지금이 굉장히 좀 중요한 또 변곡점이죠. 시대적인 변곡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의 방향성에 대한 큰 물줄기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이번 시간이 그렇게 좀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요. 시대를 읽어서 성공적인 투자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분들께서 또 참여를 좀 해주셨습니다. 참 건설적인 내용들 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또 사진도 찍고 또 독서클럽 일기분들과는 또 회식도 가지고 이런 내용들은 이제 강의를 구성했었습니다. 자주 이제 열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눔 인사이트라는 이제 스터디 커뮤니티를 이제 스타트를 하면서 요것들을 앞으로 이제 조금 더 구체화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같이 좋은 가치를 낼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한번 정리해보면서 지난 미국장도 한번 체크해볼게요. 미국장이 금요일날 나스닥 기준으로 한 1%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뭐 이게 큰 폭은 아니라 가지고 그게 부담 있는 조정은 아니고 다우하고 S&P도 0.67 이번 한 주 내내 좀 조정을 계속 받았잖아요. 지금 보시면 나스닥도 쭉 이렇게 급락이 아니라 그냥 쭉 밀리는 그런 형태가 된 것 같고 니케이 증시 버티다가 금요일날 좀 조정 나왔고 홍콩은 좀 밀렸고 꽤나 밀렸습니다. 대만은 뭐 거의 밀린 게 없고 상해 증시 뭐 홍콩하고 같이 밀렸고 그래서 미국장은 뭐 그나마 괜찮게 마감이 된 것 같고 한국 증시도 뭐 5일 동안 지금 보시면 5일 동안 계속 매일마다 조금씩 목요일날은 조금 올랐고 금요일날 4일 빠졌고 목요일날 하루 올랐고 그래서 좀 조정받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사실 모든 업종 성장 주요 모든 업종이 다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지수 영향을 좀 그대로 그냥 받았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 크다 이렇게 좀 이슈가 없어가지고 이야기 드릴 만한 어떤 내용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포팅 내용들 좀 가져와 봤는데요. 삼성증권 리포팅 내용 중에서 좀 가져온 부분들 포스코홀딩스가 최근에 추세가 좋죠. 역시나 이제 2차전지 소재 쪽에서 이제 LG 쪽하고 또 이제 포스코 그룹 쪽, 또 에코프로 그룹 쪽이 이제 가장 미래에 대한 대비를 잘 하고 있죠. 이 자원, 원료, 소재에 대한 밸류체인에 대한 확보를 한 그룹사 기업들이 사실 지금 밸류를 높다, 낮다를 얘기하는 게 별로 의미 없을 수 있는 게 나중에는 그게 자원 민족주의화 되고 있기 때문에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은 밸류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고평가됐느니 저평가됐느니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판단하기로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실적하고 지금 시가총액하고 대비해서 판단해 보면 야 이게 뭐야 이거 완전히 무슨 뭐랄까요 바이오 종목 올라가는 밸류에이션 같이 뭐 그런 흐름은 왔잖아요 사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포스코 그룹이 2차전지 밸류체인에 대한 이런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높은 가치를 시장에서 정당화해주고 있는 부분이다. 염호, 광산, 니켈, 뭐 흑연까지 모든 걸 다 갖추고 참 대단해요. 그런 거 보면 포스코 그룹이 가장 잘했죠. 그 다음에 이제 LG 그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에서 거의 대기업으로 올라온 에코 프로 그룹이죠. 그래서 포스코 그룹이
에너지 전환에 모든 것을 담았다 해서 수소 쪽으로도 상당히 좀 넓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띠고 있고, LG전자를 좀 최근에 좀 주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LG 마그나의 모멘텀이 하반기에 좀 불거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장 부분에서의 이제 흑자 전환 부분도 이제 전개되면서 결국 이제 성장 사업 부문에 대한 밸류에 대한 평가와 거기에 따른 밸류에이션 상승에 대한 기대를 LG전자에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LG전자를 우리가 좀 중요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그 휴대폰 사업부를 이제 날려버렸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는 완벽히 전장 기업, 또 이제 가전 쪽은 로봇과 뭐 IoT 같은 분야의 주요한 기업으로 이제 평가를 받게 될 거기 때문에 과거 대비 이제 밸류에이션도 높게 평가받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신약 섹터 내에서 이제 돈 버는 기업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결국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얘기가 이제 불거지고 있고 24년 영업이 흑자 전환 기대가 되고 있다 해서 어쨌든 뭐 SK 바이오팜도 이제 밸류를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또 불마켓 신호 이것도 좀 의미 있죠. 미국 소비자 물가가 완연한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또 이제 한국의 코스피 영업이익 추정치도 하향 조정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돌려 세우는 형태가 발생되면서 시장의 어떤 흐름을 좀 전환시키는 그런 수급들이 미리 이제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상승장 가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바닥권에서 매집 한 게 나타나야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작년 바닥권 대비해서 지금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은 20조 가량을 순매수했습니다. 어디를 매수했냐 보니까 반도체, 산업재, 전기차, 뭐 2차전지죠. 그래서 반도체, 2차전지 중심으로 좀 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에서는 엔터 쪽하고 헬스케어는 이제 바이오 쪽, 신약 뭐 이런 쪽이 아니라 이어플로 의료기기 쪽이죠. 루트로닉, 그리고 클래시스, 파마 리서치 이런 쪽, 뭐 셀트론 헬스케어 이제 실적이 나오는 그런 헬스케어 업종의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매집을 했고, 테크 쪽 이제 반도체 뭐 이런 쪽이죠. APSP, 동진 세미캠, 레이크 머트리얼즈, SNS텍, 하나마이크론, 심텍 다 반도체죠. 그래서 2차전지는 차익 실현, 2차전지는 코스닥에서 차익 실현을 외국인들이 단행했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 돈 버는 헬스케어 쪽, 엔터 쪽을 외국인들이 순매수했고, 코스피에서는 반도체, 산업재, 2차전지 쪽을 이제 주로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증권에서 보고 있는 세 가지 관심 테마 정확한데요. AI 반도체, AI 쪽, 그리고 2차전지 쪽, MR기기, 애플이 이제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따른 한국 업체들의 수혜 기대는 또 하반기로 갈수록 거세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테마에 요 이제 포인트에 이제 기반해서 투자 전략들을 좀 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조정 나오면서 여러 가지 어떤 시황 분석에 대한 리포팅 이렇게 좀 찬찬히 읽어봤는데요. 사실 좀 쓸데없는 얘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지금 매크로 상황 뭐 지수 조정 흐름 가지고서 뭐 별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조정 나온 거고, 최근에 급등한 부분에 의해서 조정이 나온 거고, 미국 시장 이제 조정이 나올 흐름이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뭐 엔비디아라든지 우리가 보면 이 주도주가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다른 건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주식을 그 가는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트렌드 기반화해서 이제 아이디어 기반화해서 그 해당 종목들 중심으로만 이제 움직입니다. 결국 이제 유동성 장세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게 시장이 지금 유동성 장세가 아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리면서 가는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대중 투자들이 들고 있는 주식이 다 같이 우르르 상승하는 그런 시장이 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2020년도에는 내가 들고 있는 종목 조금만 기다리면 올라갔죠.
예, 하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많은 대중들은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게 될 거예요.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물렸던 종목들이 올라와가지고 팔았으니까 관심이 없어지죠. 예. 그런 것들이 더 날아가면 이제 더 배 아프니까 더 관심 안 가지게 되고, 예. 결국은 이제 가는 종목만 계속 가다 보니까 가는 종목은 당연히 메이저가 매집한 종목들이고, 메이저가 매집을 했다는 것은 누가 팔았겠어요? 개인 투자들이 이제 팔았을 거기 때문에 개인들의 손에 없는 거죠. 개인들의 손에 별로 없기 때문에 메이저가 이제 고를 계속 외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 계속 가다 보니까 더 이제 개인 투자들은 관심도가 낮아지는 그런 국면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의 어떤 흐름 국면 자체는 개인 투자들이, 예를 들게요. 관심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떨어지는 구간인데, 대표적인 종목 그리고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같은 거, 삼성전자 같은 거 이런 구간에서 물렸던 사람들 엄청 많은데 최근에 올라오면서 여기서 제꼈죠. 팔았다는 거는 뭐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수급의 구도를 통해서 작년 10월달 지수 저점부터 보시면 개인이 11조를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이 거의 한 3조를 순매수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개인이 올라올 때마다 다 팔았기 때문에 개인 주주수는 줄어들죠. 이렇게 올라올수록. 그러니까 이제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도는 낮아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례로 많은 종목들이 마찬가지 어떤 구도 흐름을 보여줬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 작년 10월달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외국인이 18조 원을 코스피 쪽에서 순매수를 했습니다. 개인이 15조를 순매도했고요. 그래서 개인들은 올라올 때마다 팔으면서 결국은 시장을 떠나거나 관심도를 낮추는, 혹은 이제 2차전지 이제 막 올라가는 종목들 중심으로 추격 매수해가지고 붙는, 그게 이제 드러나는 게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개인이 8조 원을 순매수했죠. 8조 원의 순매수를 보면 요거는 에코프로 수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화학, 2차전지 이제 소재겠죠. 요 일반 전기전자 요 대부분이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2차전지 상당히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는데 돈을 집행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2차전지의 많은 종목들은 지금 다소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 어떤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좀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선별해서 2차전지는 잘 투자해야 되고, 너무 과대한 환상과 너무 과도한 기대를 가지고서 끝까지 가져가겠다 뭐 이런 심리를 가진다면 별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2차전지를 비판하면 개인 투자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악플을 달거나 엄청나게 그럽니다. 그거는 그 말인즉슨 2차전지를 많이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차전지 업종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올라올 때마다 상승할 때마다 비중을 축소한다든지 차익실현을 통해서 다른 업종으로 자금을 돌리는 그 전략을 실행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적합하다. 그래서 지금 많은 그 메이저 이제 큰 손들이죠. 자금을 크게 굴리고 집행하는 그런 쪽은 지금 다른 영역에서 이제 그 준비를 계속 하고 있죠. 하반기 이렇게 또 내년으로 넘어가는 또 다른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소외되어 있는 그런 영역에서 지금 계속된 매집을 하면서 결국은 큰 그 흐름을 이렇게 만들고 이제 큰 수익을 내고자 하는 그런 액션들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엄청나게 이제 사람들이 다 좋다 하고 막 달려드는 그런 쪽에서 놀아봤자 별 소득이 없습니다. 지금 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을 사가지고 뭐 얼마나 벌겠다고 지금 달려듭니까 여기서. 그래서 이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이걸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다른 좋은 어떤 기회들을 많이 날린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선별해서 잘 투자할 필요가 있고요.
결국 이제 수급 구도에서 어디가 저점이고 어디가 고점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 보십시오. 지금 4월부터 6월 지금 한 3달 정도? 요 구간이죠. 예. 요 구간에서 지금 누가 제일 많이 샀느냐? 개인이 거의 1조 원을 샀네요. 외국인이 8,300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예. 그래서 조심을 할 필요가 있는 구간이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2차전지 업종의 주요 종목들에 대해서는 적절히 돈을 챙기는,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안전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매력적인 게 많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적으로 우리가 잘 비교를 해가지고 전략을 세우고 또 이제 종목들을 매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셀트론 헬스케어 같은 것들, 셀트론 제약 같은 것들, 또 셀트론 같은 종목 지금 바닥권에 지금 바닥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과거랑 많이 오버랩됐는데요. 우리가 이제 셀트론 그룹주에 대해서도 이런 구간에서 이제 공매도 비판과 막 금감원 청원 뭐 이런 것들 많았잖아요. 청와대 청원 막 금감 공매도를 뭐 없애주세요 뭐 이렇게. 네. 그러니까 에코프로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것도 공매도를 탓하면서 공매도 어떻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청원이 많이 나가잖아요. 개인 투자자가 제일 많이 샀고 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불안함을 이제 반증하는 그런 액션들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그 십수년 이렇게 또 경험하면서 이 업계의 어떤 흐름들, 구도들, 분위기들, 뭐 센티멘탈 이런 것들을 계속 보아오면요, 항상 이 증시의 어떤 작동 원리가 바뀌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잘 파악한다면 큰 악수를 두는 경우는 좀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중과 반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게, 이게 주식 투자라는 게 계속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과거의 그런 것들을 경험 없이 항상 확신해주는 사람한테 이제 매달리거든요, 사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영웅이 되기도 하고, 그런 영웅들은 다 사라졌고, 주식시장에서 인간의 어떤 뭐랄까 뭉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이 시장에서 확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법칙이라는 게 없는 시장에서 말이 안 되는 건데, 많은 이제 대중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이제 엄청난 추종과 또 이제 따르는 경향들을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인기 영합주의를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고요. 뭐 그런 만큼 개인 투자자가 많이 매수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라든지 몰려 있어가지고 비판만 나오면 또 이제 상당한 또 그런 쪽에서는, 반발하는 쪽에서는 우리가 조금 슬그머니 주의가 필요한 어떤 부분이다. 바이오 종목 한 종목 지아이노베이션인데요. 지아이노베이션 신규 상장주 중에서 최근에 좀 조정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한번 체크해 드리려고 하고, 시가총액이 한 4,200억 정도. 이 신약주들이 지금 시장에서는요, 상당히 좀 좋진 않은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국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제 밸류를 높게 현재로서는 받기 좀 어려운 구간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 돈이 안 온다는 거죠. 결국 이제 이쪽으로 돈이 안 오고 바이오 업종 안에서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셀트론 그룹주처럼 또 SK 바이오팜처럼 돈을 버는 쪽이라든지, 또 BEP 넘어가고 또 미용 쪽처럼 꾸준한 실적 증가와 함께 올라가는 그런 쪽에 돈이 이제 집중되고 몰리고, 신약은 이제 돈을 계속 쏟아부어야 되는 쪽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결국은 지금 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아주 이제 수급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아이노베이션이 이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호적인 어떤 펀더멘털 사항들이 있고 파이프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조정 구간에서는 관심을 한번 가져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겠는가. 이중융합 단백질 후보 물질 발굴 플랫폼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 알레르기 쪽, 졸레어라는 이제 블록버스터 이제 천식 알레르기 이쪽이 이제 특화된 이제 그 치료제죠. 요거로 이제 베스트 인 클래스
요거보다 이제 더 좋은 효능을 내는 그런 것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유한양행으로 이제 2020년 1조 4천억의 기술 이전했고 나중에 5대5로 이제 수익에 대해서 이제 배분하는 그런 걸 지금 계약을 맺었고, 어쨌든 내년도 1회 이상 학회 발표, 만성 특발성 두드리기 환자 대상으로 1비상 결과 확인을 통해서 개념 입증이 이뤄질 걸로 예상된다. 그래서 신약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유한양행 오스코텍의 레이저 티닙이 올해 하반기 가장 주목받게 될 거라 보고요. 지아이노베이션은 내년 이렇게 좀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데, 바이오는 이제 한꺼번에 움직이죠. 예. 뭐 이게 내년에 이제 이런 모멘텀이 있다고 내년에 따로 움직이진 않고, 바이오는 전체가 센티가 움직이면 그냥 이런 것들이 그냥 미리 반영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또 어떤 시점에 모멘텀들을 갖고 있는지를 미리 학습하고 리스트업 해가지고, 바이오 센티가 확 좋아진다, 전환된다 하면 이제 리스트업 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이제 바로 담아버리면 되는 거죠. 그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항암 쪽이에요. 이쪽에 대한 기대를 좀 많이 낮춘 상태인데, 넥타가 과거에 이제 좀 실패하면서 인터루킨 계열로, 사실 지아이노베이션이 인터루킨2 파이프라인의 한계점을 극복한 차세대 인터루킨2 파이프라인으로 개발을 하고 있음에도 약간 주목도가 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체 이중융합 단백질이라는 플랫폼에 대한 좀 기대를 가지면서 일단 이 GI301 알레르기 이제 치료제에 대한 기대를 더 좀 크게 가지고 있고, 항암제 쪽으로는 내년 임상 중간 결과를 이제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있으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알레르기 이쪽에 대해서 가장 기대 가치를 크게 갖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그 다음 주 전략은 뭐 특별할 건 없어요. 사실 뭐 이슈 주말에 이제 뭐 러시아 쿠데타 뭐 그거 나왔다가 이제 뭐 다시 뭐 소강 국면 접어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월요일부터는 뭐 그거 관련해서 푸틴의 입지가 많이 약화됐고 계속된 전쟁 수행으로 인해 가지고 다소간의 민심이라든지 군부 내에서도 불만이 많기 때문에 종전에 대한 가능성들이 높아질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테마성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 분위기, 그런 것들 한번 준비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번 주는 내리 조정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다음 주는 좀 반등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반등하면 뭐 2차전지 반도체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다음 주도 잘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마무리 잘 하시고 신박선 또 다음 주 활기차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